본 팟캐스트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걸러서 들으세요. 이부에 돌아왔습니다. 2016년 첫 팟캐스트다. 네. 2015년 사건 사고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네. 밤 다 드시고요. 다 맞아요. 죄송합니다. 두 분 또 아침을 또 공복 상태시라 가지고 이 병이 막 먹길래 따라 먹었다가 그래서 좀 사건 사고는 또 많고 이러다 보니까 또 얘기거리가 또 이어질 수 있으니까 금방금방 좀 소개를 빨리빨리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2015년도 역시나 또 연예계를 많은 제일 큰 사고 하나씩 뽑아봅시다. 제일 큰 사고 떠오르는 거. 저는 아무래도 그 이병헌 씨. 저도 그 얘기하려는데 L군. L군이라고 하면 다 알잖아요. 이병헌 씨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이병헌 씨 했는데 L군. 뒤에 이니셜 붙이는 건 뭐예요? 나는 L군. 본명이 먼저 나오고 이니셜이 뒤에 나오는 신개념. 내가 김차량님 내분네. 작년에 아닌가요? 아니요, 올해요. 올해예요. 그러니까 공식 사과하고 오늘 판결이 난 게 올해니까. 그래서 영화 쪽도 좀 안 되고 하다가 불황이다가 내부자들 벌떡 일어났지만 오늘 감독판이 개봉합니다. 오늘 보러 갑니다. 보러 갔어요. 저는 봤는데. 어때요? 벌써 그러니까 첫 장면하고 그 클로징이 달라졌어요. 첫 장면이 이병헌 씨에 바로. 벌써 3시간짜리면은 거의 50분이 늘어난 거잖아요. 50분 늘어났죠. 근데 그 중에서 그 절반 이상은 이병헌 씨 분량이. 그럼 이병헌 씨는 더 잘 되겠네. 이병헌 씨가 별의 별게 다 나와요. 옛날 그 조폭 어렸을 때 그 백윤식 씨하고의 관계 있잖아요. 백윤식 씨가 어떻게 캐스팅해서 키워왔는지에 대한 얘기 나오고 마지막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재밌겠다. 여의도 국회를 바라보면서 네. 막 하다 그냥 끝나버리더라고.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또 있어요. 있죠. 있어요. 빨리 보고 싶다. 뭔가 좀 이렇게 의미심장한 장면이 또 하나 또 벌써 600만이 넘어서 700만 700만 했어요. 하고 있는. 이제 거의 이번에 감독판까지 해서 19금 청불 영화. 청불이었잖아요. 청불 영화. 네. 청불 영화로 최초로 1000만이 될 것 같다는. 지금 현재는 이제 친구가 800만 있는 그 저기로거든요. 그걸 좀 1000만 위협하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왜 되면 안 돼요? 근데 쇼박스에서는 두고 굉장히 거라서. 영리하게 두 영화의 카운트를 합산한다고. 그럼요, 그래요? 합산해야죠. 그러면 뭐 왜냐면 기존의 내부자들 본 분들도 또 볼 수도 있잖아요. 또 보죠. 그러니까 관객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본 사람들은 무조건 다시 재구매입니다 지금. 네. 궁금하니까. 그럴 수 야, 그러면 1,400원 일단 찍어놨네. 야, 1,400까지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봤던 사람도 무조건 볼 거니까. 글쎄요. 일단 무조건. 봐야겠는데. 일단 그러면 이제 그 사건 사고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혹시 뭐 L군 말고 또 L군 말고 기억나시나요? 한번 그러면 갑자기 제가 준비했던 건 L군이었는데. 우리 방금까지 얘기했던 네. K군. 그분은 저는 언급하기 싫습니다. 알겠습니다. K군은. K군 빼고. 왜냐면 아직 사건 사고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 진행 거니까 중이니까. 괜히 잘못 말했다가 같이 알았어.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도 상관없어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요? 네. 좋은 소식도 지금 또 남 잘 되는 걸 좋아하는 거죠. 태영 씨 어떠세요? 좀 기억나는 아까 사건. 좀 얘기했던 것처럼 네. 김현중 씨 사건은 너무 너무 막장에 막장을 달리니까 피로해서 보고 싶지조차도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들리긴 하는데 그게 좀 많이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올 한해는 좀 그 열애 치정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정말 네. 최근 게 가장 핫하기 때문에 네. 어제 나왔던 최태원 그 SK가 혼의 자식. 혼의 자식. 끝났다. 우리 이제 바카수다 SK SK 광고는 다 광고는 떨어졌다 끝났다, 이제. 어차피 전 너 때문에. KT 쓰니까 상관없습니다. 저는 SK랑 LG 거 쓰는데 큰일 났네. 네, 그랬고 뭐 도도맘도 있었고 그럼 일단은 좋은 소식부터 먼저 좀 말씀을 좀 화제된 거 드릴게요. 그럼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네. 가장 먼저 이제 화제가 됐던 게 지난 5월 원빈 씨, 이나영 씨 결혼. 맞습니다. 좋은 건가요? 그죠. 좋은 소식이죠. 왜요?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을 수도 있나요? 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사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너무 그림 같아. 그 보리밭길에서 네. 이렇게 아줌마들 막 이렇게 가마솥에서 밥 하시고 네. 그런 화면에서 진짜 정말 영화 70년대 영화 같은 네. 모습으로. 사실 연예인들이 네, 네. 늘 화려하게 네. 비싼 곳에서 막 사람들 다 가려놓고 못 들어가게 하고 하니까 궁금증 유발하면서 네. 그 연예인이 입었던 드레스는 뭘까? 저 연예인이 썼던 예식장은 어딜까?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결혼을 했지만 네. 금액들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렇죠. 협상 금액이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일반인들이 결혼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연예인 네. 느낌 내려 그러면 너무 이제
뱁새가 황새를 또 따라가는 그런. 근데 사람들이 본 게 있으니까 나도 저런 옷을 입고 싶어. 그렇죠. 어떤 로망이 생겨버리니까 금액이 천장부지 무서운지 모르고 올라가요. 근데 이나영 씨랑 원빈 씨가 그렇게 검소하게 밭에서 하니까 우리도 이나영 원빈처럼 밭에서 하자. 무슨 트렌드를 만들 수 있는 남자분들이 굉장히 좋아졌겠네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밭에서 결혼해서 여자분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밭에서 해봐. 얼마나 좋아. 이나영이야 너 이나영 임마. 원빈이 하니까 와 정말 검소하게 했다, 아름답다, 그림 같다, 영화 같다 하지. 우리는 제가 이태영 많이 어려운가 보다. 밭에서 해봐요. 공개 야 안 도와주자. 하면 쌀 한 봉지씩 갖다 주자. 막 이런다니까. 그 밭에서 추수하는 거야. 쌀 가져가 그냥. 그런다니까. 태영 누가 하냐에 따라 달라. 되게 웃기네요. 이태영 감 좋으시네요. 정말. 올해는 너 대박 나겠다 야. 이양 씨가 최근에 이제 출산 소식도 좀 알려오긴 했고요. 두 번째로 화제가 됐던 결혼이 배용준 씨 결혼이죠. 맞습니다. 박수진 씨하고 또 이거는 진짜 연예계에서도 아무도 몰랐던. 그러니까 그냥 배용준 씨가 그냥 자기 홈페이지에다 딱 글 올려버렸죠. 네. 근데 저는 그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박수진 씨가 하와이에서 거의 한 달 동안 뭐 화보를 찍었더라고요. 근데 자료가 이제 보도자료 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가끔씩 배우들 화보 자주 찍는 배우들이 있어요. 뭐 차일현, 뭐 박수진, 고준희 이런 배우들은 화보를 많이 찍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박수진 씨 화보가 다 하와이에서 찍은 화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박수진인데 하와이 한 일주일 있다가도 또 왔는데 또 하와이야? 하와이에 뭐 아는 사람이 있나?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배용준 씨가 하와이에 살아요? 아니 그 리조트 같은 게 있잖아요. 본인 소유로. 그러니까 거기서 준비를 다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왔던 게 이제 결혼 소식이었는데 두 분 나이 차뿐만 아니라 또 전혀 진짜 이 연예 기자들 감을 못 잡았던. 왜냐면 박수진과 배용준은 너무 매치가 안 됐어요. 그 사실 그죠. 박수진은 전혀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또 있다. 네. 유혁비와 송승헌 씨 또 생각난다. 결혼했어요? 결혼한 건 아니지만 결혼 얘기 아니야. 열애죠. 결혼부터 짚잖아. 죄송해요. 태영아, 방송 힘들면 쉬어. 죄송해요. 올해는 좀 배워서 와. 뜬금포를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그러면 열애를 하죠. 열애를 하면 그 이제 새해 첫날에 이제 2015년 1월 1일 날 이정재 씨가 그 대상그룹 임세령 씨하고 이제 열애를. 야, 그게 찍혔던 사진이 벌써 1년이 지났어요? 그 1년이. 어제 찍힌 거. 2015년 1월 1일 날 나왔던 사진이. 임세령 씨가 옷 멋있게 딱 입고 포르쉐에서 탁 내리는. 사실은 임세령 씨, 이정재 씨는 저희도 한번 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2014년인가 한번 기사가 나와가지고 세상에 대상그룹 직원분들이 몇 명 왔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가져와가지고 내용 증명 이런 거랑 해가지고 막 절대 아니라고. 그래서 그룹 임원들이 왔던 그런 기억도. 왜냐면 또 회사의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이정재 씨랑 열애설 터졌는데도 괜찮아요? 아니 이미지가 더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뭐 이정재 씨 올해 활동에는 별 문제 없었죠. 없었지 않았나. 오히려 암살 이런 걸로 잘 됐고. 맞아. 그리고 뭐 그냥 이제 슬슬 결혼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이제 불을 지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이 만나왔던 기간이 좀 오래되는 것 같아서. 맞아요. 사실 뭐 임세령 씨의 이제 과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분위기인 것 같은데 뭐 결혼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두 분은 나이도 있고. 네.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리기도 하고. 네.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시나 봐요. 이정재 씨. 원빈 씨 반응이랑은 많이 다른데요? 잘 어울립니다. 응원합니다. 두 분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좋은 결실 맺으시길 바랍니다. 꼭 하라고. 대상권은 받아야지 우리가. 광고. SK 날라갔지만. 우리의 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청정은 너 버릴 거야? 아무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네. 그리고 좀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팠던 것은 우리 수지 씨의 이태영 네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지금. 원빈 이민호 나올 때. 수지. 제가 늘 바깥에다 나와서 제일 예쁜 연예인 1위로 꼽았던 수지입니다. 그렇죠. 수지도 이렇게 한참 예쁠 때 연애도 하고 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상대가 이제 이민호라는 게 왠지 남자분들은 좀 왜 이민호일까? 넘사벽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라는 왜요? 그런 거 없었어요. 둘 다 한류인데. 저는 왠지 좀 누구랑 맺혀요? 이정재 씨입니까? 이정재는 너무 많이 나갔고 어디로? 약간 막 김우빈 정도나. 김우빈보다는 저는 이민호가 훨씬 좋아요. 이민호가 잘 어울려요. 네. 모르겠어요. 저 김수현? 전 이민호 씨를 개인적으로 뭐 좀 아는 건 아닌데. 이분이 약간 좀 한류 스타가 되고 나서 약간 느낌이 좀 바뀌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인터뷰 때 그걸 느낀 적이 좀 한 번 있어가지고 약간 개인적으로 좀 앙심이 있었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네. 이민호 씨 팬분들한테는 뭐 큰 의미가 있는 말은 이민호 아니고. 팬도 우리 또 바카스다 오늘
첫날부터 다 떠나가네. 이민호 씨 팬분들 예전에 저희 회사에 또 먹을 거 보내주시고 그랬는데. 아유, 그렇게 고마운 분들하고 다 헤어지네 이제. 아니 이민호 씨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네. 제가 수지 씨 좋아했던 입장에서. 네. 저는 수지는 네. 홀로 남아서 네. 부모님과 평생 살길 바랬습니다. 그게 이제 원빈 씨를 보는 태영 씨의 마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공공재 그런 마음, 강동원 이 마음 이제 뭐 이런 알겠네. 배우들. 그죠? 2차 일반이군요. 왜 그런지 근데 이태영 뭐 때는. 그래서 한번 기장파장. 그때 도리아가 이제 인터뷰할 때 네. 수지 씨를 만나잖아요. 근데 민호 씨는 제가 1970을 제가 인터뷰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지 씨를 했는데 당연히 질문이 나오죠. 나올 수밖에 없죠. 남자친구분하고 잘 지내냐 했더니 하하하 잘 있죠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JYP 관계자들이 막 쓱 나오면서 이거는 좀 이러면서 막 막았거든요. 막 그런 게 있어서 아무튼 뭐 네네. 근데 사실 톱스타끼리 만난다는 게 사실 좀 오래 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사실.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밀 연애를 많이 하고 네. 또 심지어는 기자분들도 이렇게 지켜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최수종 하이라 씨나 이런 분들 차인표 신하 씨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이미 다 사귀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잘 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기자가 몇 명 안 되니까 그랬는데 요즘에는 워낙 뭐 많이 찍고 또 써버리잖아요. 그리고 매체도 많고 네, 그걸 그러다 써야지 보니까 또 돈을 버는 지켜지기가 것도 힘든데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김우빈 씨, 신민아 씨나 네. 이민호 씨, 수지 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들이 크니까 맨날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신민아 씨랑 김우빈 씨 사귀어요? 응. 아, 뭔 소리예요? 나 이거 왜 몰랐지? 아 너무나도 뜬금없네. 나 올해 또 그게 또 주요 소식 중에 하나죠. 또 기분 나쁘네. 왜 기분 나빠? 신민아 씨 좋아했어. 신민아 씨 좋아하니까. 사귀어요. 수지랑 신민아 왜 그래 갑자기? 둘이 한 의류 브랜드 같이 네. 찍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5살 그러니까 5살이 아니라 5살 연상 연하인데 5살. 이제 의류 광고를 같이 찍다가 썸씽이 났죠. 저는 썸씽. 신민아 씨가 다른 분하고 사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많았죠 뭐. 예전에 이제 탑 씨하고 잠깐 탑. 만났는데 네네네. 약간 공룡상을 좋아하나 봐요. 신민아 네 씨. 맞아 그 얘기 좀. 좀 공룡같이 어떤 생긴- 얼굴 형인지 네, 알겠다. 김우빈 씨랑 탑 씨나 그래 보면 따지면 닮았어. 우리 하 기자님도 좀 공룡 느낌인데. 어떤 공룡? 초식 동물. 조시동. 재미도 없고 죄송합니다. 김 부장이 이렇게 아. 했으면 가만 안 있을 거야. 네. 맞아. 네, 무슨 말 하시려고 그랬어요? 아니 저기 인사이드에서 나오는 빙봉 닮았다고 빙봉. 빙봉도 닮았고 네.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그 감자 인형 있죠. 그거. 아 이게 그- 막 딱 하면 다 분리되는 거. 코 빠지고 코 빠지고 하는 애. 감사합니다. 너무 닮았어요. 친근한 캐릭터예요. 감사합니다. 예. 동네 어디나 보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송승헌 씨 이제 유효빛 씨도 올해 또 네. 유행했다. 근데 이미 중국에 있는 그 예비 장모를 그 남해에 있는 그 배용준 씨 시험여행 갔던 그 리조트로 데려가서 맞아. 여행을 시켜드렸대요. 그러니까 사회로 산다. 제가 봤을 때는 장모님한테 잘하는 스타가 두 명 있다면 이 송승헌 씨와 이동엽 씨 꼽을 수 있겠다. 장모님 사랑합니다. 정말. 맞아요.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장인어른한테 피자도 예전에 한번 또 그렇죠. 대접을 그리고 오늘 해드렸는데. 보통 우리가 마지막 날 아닙니까? 31일 날 네.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마지막 날은 사실은 이제 연인이나 네. 그냥 뭐 가족들하고 이렇게 보내지만 장모님하고 같이 보내는 건 저밖에 없을 겁니다. 아 오늘 그러세요? 오늘 같이 네. 또 마지막 날을 네. 저쪽에 어디 강원도 쪽으로 가서 이 사실을 네. 어머님 아버님이 알고 계세요? 난리 날 거야. 본인 어머님 난리 날 거야. 네. 31일 엄마 아빠하고 보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자기 장모님 이래서 아들 모시고. 놈의 새끼들 어머. 아 저는 나중에 꼭 딸을 낳고 싶네요. 아이고 우리 승우 있는데 큰일 났네. 괜찮아요. 네. 그리고 또 화제가 됐던 게 이제 커플이 아이유 장기하 씨. 아이유 장. 그쵸. 대박이다. 이게 좀 약간 네. 대박이었던. 너무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분이 같은 라디오 이제 DJ와 게스트로 출연했다가 그렇죠. 이제 알려졌는데 또 아이유 씨가 이제 그 즈음에 해서 또 논란에 휩싸이고 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로 아이유 씨는 올해 좀 이렇게 많은 일들이 겪었어요, 그죠? 여러 가지. 근데 가창력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 그게 다 무마가 되긴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이유 씨가 음반 새로 나오고 나서 네. 좀 많이 그래도 감퇴됐다. 그런 생각. 그러니까 아이유 씨는 진짜 올해 보면 프로듀서 나와가지고 이제 네. 연기하면서 화제됐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바로 무한도전 나와가지고 대박 났죠. 박명수 씨하고 노래 불렀죠. 그러다가 앨범이 나오기 전에 바로 장기하 씨하고 열애를 터졌죠. 그렇죠. 앨범 나와서 또 뭐 이렇게 컨셉 관련해서 얘기가 네. 많았죠. 그 결국에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MC도 보고 네. 이러면서 마무리가 됐던. 그래서 뭐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은 일이 많았는데 사실 그 왜 그 남의 연애에 이렇게 막 그러니까. 욕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일 겁니다. 왜요? 아이유를 너무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왜 하필이면? 뺏긴 것 같고. 장기하 씨가 좀 별로예요? 아니요, 별로라는 뜻이 아니라 장기하 씨 좋아하는 사람. 장기하 씨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장기하 씨가 또 서울대에다가 좀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음친합니다, 음친아. 약간 좀 그 질투가 나는 질투가 그런 나는 사람이지. 느낌이니까.
예. 제가 이민호 씨한테 느끼는 감정이 그런 건가요? 아 그런 열등감? 거 열등감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패배 의식. 사실 슈퍼주니어의 은혁하고 사귀었을 때도 이런 기분은 아니었어요. 사실 뭐 좀 만만했다 이런 뭐 느낌. 걔 정도 사귀면 그 슈퍼주니어 정도면 팬들도 난리 나요. 아유 진짜. 버리자 다 우리 버린다, 방송 우리. 다 버리네 네, 오늘. 다 버리네. 네, 다 버리고 가네요. 쭉쟁이들 다 버려. 절교 방송. 절교하고 네. 광고 다 이민호 끊고. 씨가 뭐 이렇게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네. 좀 이민호 씨에 비하면 좀 네. 이렇게 뭔가 좀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은 약간 느낌이. 저도 드는 분명히 거예요. 말하지만 은혁 씨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네. 친근한 이미지예요 은혁 씨가. 그냥 친근한 이미지죠. 네. 근데 장기하는 왠지 좀 뭐라고 신비감이 예술가, 약간 예술가고 아티스트의 아티스트고 이미지. 네. 우리가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분 그런 느낌에서 아이유가 탁 만나버리니까 아 이제는 아이유는 더 이상 우리의 연인이 될 수 없겠구나. 우리의 아이유가 아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지. 아, 왜냐하면 네. 이제 효리 씨가 네. 상순 씨인가 그죠, 상순 씨하고 만났을 때 그 느낌이에요. 아 이제는 효리처럼 못 따라오겠구나 그런 느낌입니다. 네. 정리가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안 됐어 별로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게 만남과 헤어짐을 또 많이 좀 결혼과 연애 봤다면 사건 사고를 하나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 가장 올해 1년 내내 좀 핫했던 게 이태임 씨, 예원 씨의 처음에 욕설 논란. 그거로 많은 재미를 뽑아냈습니다 다들. 아 그래요? 어디서요? 나 어디서 언니. 반말이야 이거. 반말이야 해서 통닭 CF부터 시작해서 패러디 그죠? 언니 네. 저 마음에 안 들죠? 그죠? 저 유행어. 이거로 막 일어나죠. 어. 유행어로 막 뭐만 하면 김 차장님 저 마음에 안 마음에 들죠. 들죠. 뭐 이런 식의 어떤 유행어가 아니 생겨났죠. 이러면서 맞아, 아니 맞아. 이러면서 반말로 하면서. 그래서 네. 저는 이거 쓸 때가 좀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이제 원래는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원 씨가 가만히 있었는데 네. 뭐 이태임 씨가 엄청 막 뭐 갑자기 막 못되겠다. 욕설을 엄청 했다. 그래가지고 네. 약간 예원 씨가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가 됐다가 네. 이 파일이 이제 공개가 누가 촬영을 한 것 같은 예. 약간 그 현장에 있던 VJ 분이 찍은 것 같은 화면이 공개되면서 완전 이게 뒤바뀌었어요. 역전됐죠. 예. 네. 그러니까 약간 예원 씨가 좀 깐죽거리면서 덤볐다. 네. 그래서 화가 난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예원 씨가 너무 일방적으로 피해자 마케팅을 한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예원 씨가 또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사실 예원 씨가 네. 한참 치고 나올 때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가. 토토가 이후였으니까. 네, 그래서 막 네. 예원 씨 예쁘고 네. 사실은 선현 씨 자리가 예원 씨 자리였다. 저는 이 얘기하고 싶어요. 예원이가 있을 때만 해도 네. 선현이가 엄두도 못 누대가 어리고 귀엽고 뭐 좀 뭐든 몸매도 좋았어요 또 예원이가. 그래서 네. 예원 씨가 갑자기 빠지면서 새로운 인물이 없나 하다가 선현 씨가 탁 그 자리를 깨차게 됐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여자 연예인들끼리는 보면 이렇게 남자 연예인들보다 훨씬 더 위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네. 질투가 좀 있나? 여배우들이 좀 특히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넌 왜 있어 개그맨인데? 전 그런 거 없어요. 없어? 아니 태영 씨 네. 얼마나 터털하시는데요. 네.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은데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저한테 SBS 느낄지 개그우먼들이 모르겠네. 울면서 뛰쳐나가던데 뭔 나하고 소리야. 같이 하고 나서 뭔 홍남 소리야. 씨 네 거 편집됐다고 나서 아니에요. 개그우먼들이 아 후배 한 울면서 분이 태영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이렇게 했어. 했다는. 네. 그렇죠. 아, 이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연예계에 유언비어가 퍼트려지는 미안해. 거고. 이태임과 이태영. 이름도 비슷해요. 이름도 비슷해. 네, 연관검색어 있습니다. 이태임, 이태영. 그러니까 헷갈렸어요 네, 순간에. 이태영 골반. 아무튼 두 사람이 그래서 좀 본의 아니게 활동을 중단했다가 네. 이제 태임 씨의 경우에는 10월 달에 음. 이제 드라마로 복귀를 했고 네. 그다음에 SNL도 나와가지고 막 그 되게 음. 좀 약간 자학 개그도 하시고 네. 근데 예원 씨는 왜 복귀가 안 예원 돼요? 씨는 이제 활동이 없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주얼리라는 팀이 좀 없어진 것도 있고 네. 좀 욕을 뒤늦게 좀 많이 먹었던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이태임 씨는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반대로 네. 돌아선 그런 거였고 사실 미안한 그랬구나. 마음으로 다시 미안한 마음이 사실 어쨌든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사실. 네. 그 동생이 그냥 유포가 됐어도 이태임 씨가 혼날 수 있었는데 네. 자기가 막 예원 씨가 자기가 좀 당하는 코스프레 하다가 역전이 돼버리니까 이태임 씨는 다 틀고 나왔다. 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좀 말로 좀 화제가 된 스타가 장동민 씨. 옹달샘 그 과거 무한도전. 이제 네네. 그 옹꾸라라는 그 팟캐스트에서도 네네네. 말씀을 하셨던 것들이 맞습니다. 파일을 돌아서 갑자기 장동민 씨 팟캐스트 네. 그거로 조금 뭐 불이익을 얻었다면 네. 그 무한도전 네. 원래 그렇죠. 그때 식스맨을 한창 광희 자리가 사실은 그렇죠. 동민이 자리였다. 장동민 씨가 좀 유력할 수도 있었어요, 사실. 그리고 동민 씨가 참 잘 맞았다 그때.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동민이가 참 능력도 있고 네. 그랬는데 그 사건 이후로 네. 조금 주춤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는데 네. 그걸 또 보면서 반면교사 삼으면서 네. 나도 팟캐스트에서 지금 너무 많은 말들을 했구나. 주워 담을 수 없는. 지금
시작 오프닝을 너무 내 얘기를 했구나. SBS 관계자가 듣는 순간 나를 관계자 끝이다. 디스를 엄청 했는데. 그러니까. 야, 요거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갑자기 제가 다 자르달라고 하면 아마 저희 1부가 한 12분 나갈 거예요. 그거 큰일 났네. 그거 어떻게 수습하지? 최영 PD가 도리도리. 그거 안 잘려요? 나 이거 어떡하지? 편집 안 한대요. 갑자기 그걸 잊고 살았네. 네, 아무튼 저희도 좀 말조심을 좀 하는 하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세 분이 다 나와서 사과를 했죠. 네. 유상무 씨하고 이제 유세윤 씨까지 나와서 네. 사과를 하는. 그래서 진짜 세 분이 웃음을 주는 분들이었는데 진짜 핏기 없는 얼굴로 나와서 이렇게 막 기자회견을 하던 그런 기억이 좀 나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다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병헌 씨하고도 김현중 씨 사건이 좀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병헌 씨 경우에는 그 동영상 뭐 협박 스캔들이 나가지고 결국에는 뭐 영화 개봉 시기가 밀리고 그다음에 뭐 결국에는 이제 뭐 판결은 어차피 뭐 크게 혐의가 없다고 났지만 이미 도의적으로 또 문제가 있고 올해 또 3월 31일 날 또 아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민정 씨가 또 내년 1월하고 2월 사이에서 하는 드라마에 또 캐스팅이 돼가지고 또 복귀를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냐면 이민정 씨가 뭐 행사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작 발표 같은 거. 그럼 또 물어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또 이렇게 뭐 대놓고 이병헌 씨라고 물어보지 않겠죠. 그 마음고생 좀 심하셨는데 어떠셨냐고. 요즘 어때요? 이런 식으로 네. 물어보면서 그래서 뭐 이런 얘기하면은 이병헌 동영상 스캔들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민정 씨한테도 좀 고민거리가 생긴 부분이 계속 있는 그걸 거죠. 하네. 네. 활동하면 할수록. 그리고 이제 김현중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분쟁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친자 DNA 결과가 나오면서 친자가 됐다 이렇게 나오면서 뭔가 이제 육아에 대한 양육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진짜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뭐 동엽 씨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지만 진짜 그냥 행복한 과정에서 아기가 나와서 그걸 잘 키울 수 있는 게 얼마나 진짜 행복한 그렇습니다. 일인지에 맞습니다.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그 얘기가 뭔 잘못입니까? 그렇죠. 지금 세상에 나오죠. 네. 나와야죠. 나와 있어요 지금. 네. 나와 그러니까 친정하긴 해. 그러니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란 분이 지금 군대에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는 군대에 계시고. 그러니까 만나지도 못하고. 근데 서로 이제는 누가 키우니 많이로도. 그렇죠. 싸우고. 엄마도 뭐 그렇지만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예민한 시기고 중요한 시기이기도 한데. 원래 이제 애가 나와서 3년까지가 제일 친밀감을 막 유지해야 될 그쵸, 시기인데. 그쵸. 그럼 엄마 아빠가 네. 행복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야지 애들도 행복하게 되는 거고. 엄마 아빠가 빵긋빵긋 자주 웃어야지 또 애기들 빵긋빵긋 잘 웃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맨날 뭐 찡그리고 막 화내고 이러면은 애기한테도 그게 안 좋은 기운이 가게 되는 부분이니까 확실히 제가 아빠가 되고 나서는 이런 좀 애기 관련 것들은 좀 남 일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강용석 씨 사건도 좀 있었어요. 도도맘. 접시에도 찍히는구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무슨 신년 사진처럼 유리창에 접시, 비치는 거. 유리창 뭐든지 조심해야 된다. 완전 그냥 사방이 벽인 곳에서만 사진 찍고 놀아야 되겠다. 종이컵과 종이 접시를 이용해야 된다. 어쨌든 비치는 건 조심해야 되겠다. 어디 가면 유리 있는데 그런 데 앉지 말고. 지금도 우리 스튜디오 봤더니 유리에 우리가 얼굴이 비쳐요. 아, 조심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사실은 뭐 방송인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 스캔들이 나오면서 처음에 이 남편분이 이제 고소를 하면서 알려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아니라고 그랬다가 홍콩에서 수영장 사진이 나오고 그것도 또 아니라고 하니까 또 일본 가서 찍은 이렇게 식당 사진이 나오고 그것도 아니라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밝혀지고. 다시 밝혀지고 네. 그 결국에는 또 도동맘이 나와가지고 또 해명하고. 근데 참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오히려 뻔뻔하게 뭐 아니다 뭐 하면서 그러면 통해요. 네, 아니다 그러고 활동도 그냥 막 해요. 활동도 막 하고 이슈들 막 만들고 그냥 뿌리고 인터뷰 잡지 그냥 해. 그냥 인터뷰해. 막 그럼 넘어가요. 하니까 넘어가요 사람들이.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돼요. 네, 웬만한 연예인 멘탈이 그게 안 되니까. 안 돼. 그렇죠. 근데 그렇게 또 안 하면 계속해서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욕하고. 움츠러들고 막 숨어들면은 더 막 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냥 더 어떻게 보면 뻔뻔할 수도 있는 느낌으로 나오는 느낌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사실인데 그렇게 하다가 걸리잖아요. 그럼 영영 매장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강효석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새누리당 저기 용산 지금 공천을 받느냐 게 아니냐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도도맘집도 정치계에 정치 쪽에 나온다고 얘기하길래. 그래서 나 깜짝 놀랐네. 한 군수 정당에서 강효석 씨가 용산에 나오면 도도맘 공천하겠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서로 붙이겠다. 아, 너무 웃긴 거야. 이게 무슨 개그가 이런 개그가 다 있냐. 그러니까 이게 예능인들과 코미디 작가들도 못하는 생각을 이렇게 현실에서 뭔가 일어나는 멘탈 갑이신 분들 같아요. 정말.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강영석 씨는 예전부터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나운서 관련해서 뭐 이렇게 이 말씀이 있을 때도 그냥 오히려 그때 최효정 씨를 고소를 했잖아요. 그걸 약간 좀 풍자를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한테 쏠리는 시선을 더 센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더 트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용석 씨는 다시 또 방송에 복귀하지 않을까. 아니면 어쨌든 정치든 뭐든 그 사람 알아서 잘 뭐 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올해 또 좀 논란 중에 유행했던 게 이제 클라라 씨. 클라라 씨가 소속사 이제 뭐 이규태 회장님이라고 다 알려져 있지만 뭐 카톡 같은 거 이제 주고받았던 것들 막 나오면서 뭐 당신이 혐오스럽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또 신인경 씨도 이제 또 소속사 분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좀 소속사 분쟁이 있었던 연예인들도 좀 있었고 아예 문제도 좀 있고 황승원 씨 같은 경우에도 또 소속사하고 김종국 씨 회사에 있던 그 회사였는데 또 뭐 과도한 협찬금을 요구하고 막 그랬다고 해가지고 또 연예 매니지먼트 협회 분쟁 조정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또 좀 소속사와 문제가 되고 있는 또 분들도 있었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연락을 많이 받았었는데 장윤정 씨가 또 어머니하고 맞아요. 그건 너무 오랫동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미 지금 그 장윤정 씨는 그 남동생하고 지금 소송 중에 있거든요. 근데 있어요? 어느 날부터 장윤정 씨 어머니가 기자들한테 메일을 보내기 시작해요. 저도 지금 계속 받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보냅니까? 그 처음에는 첫 메일은 그거였어요. 그냥 윤정이한테 하고 싶은 말 있다. 그래서 편지를 보냈는데 내가 죽일 제가 진짜 엄마 자격도 없고 막 죽이려니까 이렇게 막 써놓으신 거예요. 되게 자학을 하면서. 그래서 좀 이렇게 반성을 하신다는 의미로 보내신 건가. 그랬더니 두 번째 메일이 이제 뭔가 숨겨진 비밀을 밝혀주겠다면서 무슨 10억대 차를 사고 뭐 무슨 뭐 교통사고를 위장하고 뭐 자기가 냈는데 뭐 딴 사람이 냈다는 식으로 은폐하고 그냥 무슨 뭐 진짜 이게 어머니가 딸한테 할 수 있을까 싶은 정도의 그런 폭로들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사화 됐나요, 다? 기사 많이 됐죠. 많이 됐죠. 방송에도 막 나와. 그 심지어에서 장윤정 소속사가 이 검증 안 된 사실을 자꾸 보도하지 말라고 공문까지 보냈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안 했나요? 안 하지는 않죠. 근데 자성적으로 이제 아예 보도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 안 하겠다는 매체도 생겼지만 또 매체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메일 올 때마다 또 그걸 받아서 또 내보내는 또 매체가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는 공식적으로 건드리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차피 장윤정 씨 입장을 들어봐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동엽 씨 같은 경우에 뭐 10억을 갖다가 뭐 이렇게 세금 탈루했다. 주장을 누가 했어요. 그러면 동엽 씨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걸 일방적인 주장만 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장윤정 씨 쪽에서는 그냥 이런 방고에 가치도 없다고 이렇게 일축하는 상황에서 엄마가 계속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그러니까 되게 메일도 어떻게 보내시냐면 뭐 장윤정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보내면은 잘 안 열어볼 수 있는데 기자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보니까 기자 한 100명, 150명한테 보내는 것 같은데 제목을 다 고쳐요. 한 명씩 누구 기자님 하고 또 보내고 또 지워서 이 메일 받는 사람 기자 이름 확인하고 또 적어서 보내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뭐라고 오냐면 하경원 기자님, 장윤정 M입니다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뭐 마치 뭔가 장윤정 어머니가 저한테만 보내는 것 특종을 하나 주나? 되잖아요. 근데 안에 열어보면 같이 받는 기자들이 쭉 있어요. 근데 와 그럼 이분은 진짜 이 기자들 이름 다 적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딸을 이렇게 좀 뭔가 왜 그러지? 이렇게 욕보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한다는 게 이게 엄마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일일까? 정말 되게 신기했어요, 되게. 그러게요. 마음이 아프네요, 그냥. 네, 마음이 아픈 거죠, 이거는. 사실 마음 아픈 거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다 법정에서 가려질 일이고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자들도 이렇게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누가 옳다 그러다 할 수 없는데 단지 이제 주어진 사실을 이제 공개하고 뭔가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비교해 줄 수는 있지만 뭐 장윤정 씨가 틀렸다, 아니면 어머니가 틀렸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자꾸 이제 뭔가 이제 판결을 내는 방식으로 이제 연락들이 오니까 그거를 이제 감당하기가 좀 쉽지 않다. 어쨌든 저는 장윤정 씨한테 한 줄 쓰기 일기를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그런 분들이 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런 걸 좀 쓰면 하루하루 쓰면서 좀 힐링을 좀 하시고. 어디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얘기 자기 엄마 못하죠. 그런다고 우리 엄마 어쩌고 저쩌고 욕할 수 있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이 얘기는 오늘 네. 우리가 이 얘기 이후로는 절대 하지 맙시다. 그렇죠.
뭐 결산하는 거니까. 네, 결산하니까. 새해는 새해니까. 내년에는 공 얘기하지 마. 뭐 좋은 일도 많았던 대신에 또 안 좋은 일도 많았던 네네네네. 또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좀 새해는 저도 이렇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안 좋은 일이 많으면 이 취재를 하는 입장에서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전에 이제 일 처음 시작할 때 최진실 씨 막 돌아가시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재환 씨, 최진실 씨 막 2008년도에 그러니까 최진영 씨 돌아가시고 그때 그게 거의 몇 개월 차이로 계속 일어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취재를 다녔거든요. 네. 병원도 가고 뭐 이렇게 경찰 가가지고 뭐 이렇게 그 경찰들 소견도 듣고 했는데 그걸 하고 나면 기자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맞아요. 안 좋은 일을 취재하다 보면. 근데 동엽 씨 결혼식 같은 데 가거나 이러면 되게 기분이 좋고 그렇죠. 좋은 소식을 취재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안 좋은 소식을 취재하다 보면 저희도 기분이 안 좋아지고 막 가라앉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해에는 좀 좋은 일이 좀 많고 안 좋은 일이 좀 줄어드는 방향으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사는 것도 팍팍한데 국민 여러분들한테도 그렇죠. 좋은 소식이 들리면 그나마 간접적으로나마 좀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태영 씨도 그러면 국민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좋은 소식으로는 결혼 한번 해요. 한번 해요. 그럼 많은 남성들에게 안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특히나 아마 저희 김 부장께서 태영아 안 된다. 근데 본인이 무슨 자격으로 안 된다. 나를 두고 가라. 뮤지컬 같이 볼 사람이 없다. 너 없으면 벽을 뚫는 남자는 누가 보냐. 아유 이렇게 해서 뭐 2015년 다사다난했네요. 네. 그러네요 정말. 어쨌든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내년에는 이태영 씨랑 이동엽이 좋은 기사로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그리고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10일 날 또 열리게 되는 또 공개 방송 좀 잘 뭐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새해를 낼 수 있는 근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희도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지금까지는 김시영 씨 말고는 반응을 보인 분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뭐 단 한 분이 오시더라도 또 저희 손님을 또 좀 모시면 되니까. 저희 와이프도 좀 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좋아요. 네, 애기랑 같이 보고 싶다고 해서 제 와이프도 축제. 와이프도 한번 데려올. 그러면 레드카펫 어떻게 진행 제가 합니까 사회? 네. 1시간 드릴게요. 네, 원샷 드릴게요. 원샷 드릴게요. 이거 방송에 다 내줘야 됩니다. 원샷 드릴 거니까 마음껏 해보시죠. 아무튼 오늘 뭐 고생 하셨고 또 이따가 저기 넘어가시는 거 장모님한테 잘하시고. 장희 장모님 사랑합니다. 태영 씨도 올해 또 제아이종 10대까지 또 오늘 마무리 저는 잘하시고. 오늘 1월 10일 저희 공개 방송을 위해서 초를 아 만들겠습니다. 그래요? 경건한 마음으로. 좋다 좋아. 알겠습니다. 마지막 인사하죠. 저희. 네, 바카스타 여러분들. 네, 2015년 2015년 하루 마무리 정리 잘 하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도 대박 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새해는 꼭 한번 일기 써보시고 행복한 일 많으신 새해 바라겠습니다. 연예인 바카스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